근데 이제 분기에 이제 네네. 10%씩이라고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이제 분기마다 종목이 로테이션 되는 거랑은 아니죠? 아,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주식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복면가왕. 복면가왕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탈락을 시켜가면서 가왕 후보자가 나와요. 그러면 기존 가왕이랑 붙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노래 잘하는 애가 가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얘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왔어. 근데 얘는 50%벌 것 같아. 근데 얘는 이제 그동안 한 20% 벌어서 한 10% 정도 벌 것 같아. 그럼 종목 체인지. 그래서 종목은 예를 들면 내가 목표 수익이 30%다. 그럼 30%까지 꼭 기다릴 필요 있느냐? 얘는 쭉쭉쭉 올라온단 말이죠. 후보는. 그래서 얘가 더 좋아. 그러면 예를 들면 얘를 뭐 비중을 좀 축소시킨다든지 하면서 얘를 새롭게 도전시켜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뉴 페이스 그리고 새로운 그런 알짜 종목이 나오면 목표한 수익을 못 이루더라도 종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종목을 어찌됐든 이렇게 바꿔가면서 분기 10% 목표를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종목과 목표 수익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일단 단 1%라도 벌면 된다. 1%라도 벌고 계속 바꿔대면 나는 계속 승리를 하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하듯이 여자를 고르시 종목을 고르다. 네네. 그 베이스가 무작정 그 종목에 대한 결혼하면 사실 뭐 이혼하면 웬만하면 안 되고 일단 쭉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런 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그만큼 꼼꼼하게 고르는 건 맞으나 그렇죠. 철저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괜찮은 종목이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뭐 종목 고르는 건 뭐 대충 알겠어요. 뭐 이러는데 이제 반대로 제가 아파트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아파트 사실 때 뭘 보죠? 그러면 교육이요, 교통이요. 뭐 예를 들면 하수도가 이렇게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봐요. 채광을 봐요. 뭐 3베이, 4베이. 아, 이렇게 많이 보시네요. 그럼 많이 봐야죠. 살집인데 주식은요. 이러면 이제 점점점점이에요. 첫 번째는 주변에 뭐 아는 애들이 알려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가장 많죠. 뭐 신문에 이게 좋대더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선생님 생각은요. 점점점점인 거죠. 생각을 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좀 생각을 해보자. 왜 아파트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몇 년 후에 얼마가 되고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주식은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지르세요? 상한가 따라잡기 왜 이런 거 하세요?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그렇대. 뭐 50만 원. 빨리 불리려고 금액이 네.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없어도 되는 돈이다. 뭐 이거 한 500만 원 넣어놨는데요. 뭐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 없어도 되는 돈이면 저를 주세요. 저도 없애는 돈이면 계좌 여기 한국은행 계좌 적어놓을 테니까 없어도 되는 돈이면 주세요. 아니 그 없어도 되는 돈이다라고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500만 원 투자하던 습관이 5억 원 투자하면 어떡할 건데? 5억 원도 없어도면 되는 돈인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투자할지를 방향성을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500만 원대는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날아가는 주식이 한번 이렇게 했는데 운 좋게 수익이 나서 크게 벌 수 있잖아요. 그런 투자 습관으로 5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못 잘 거예요. 불안해서 주말에 일손도 안 잡히고 회사 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투자 방법으로 금액이 커지면 결코 주식 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일 때부터 좀 바른 투자 습관을 길러두는 게 나중에 5억 원, 50억 원이 돼도 우리 분기당 10% 벌어서 1000만 원이 이제 7억 원이 아니 1억 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떡할 거야? 이제 더 금액이 커가는데 계속 그런 어떤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뭐 급등주 순간 찰나를 이용해서 계속 수익 날 수 있겠어? 뭐 한두 번은 나겠지만 그렇게 계속 나긴 어렵고 사람들은 그런 영웅담을 계속 기억해요. 나 이거 해서 50% 하루 만에 벌었잖니.
근데 하루 만에 50% 까먹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얘기 잘 안 하죠. 그런 거는 얘기도 안 하지만 잊어버려 본인이 기억 속에. 그러니까 즐거운 일만 계속 기억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잘 된 케이스만 뭐 네. 언론에서 화제되고 네네. 또 자기가 또 자랑하고 싶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바심 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정석을 지키자. 우리 달란트 투자 그 여기 대표님처럼 정석을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좀 더 좀 직관적 내지는 계량적으로 네. 좀 더 이렇게 고를 만한 포인트? 물론 이제 그 뉴스를 좀 잘 봐야 네네. 된다. 시간을 쪼개서 네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네네. 그런 거 해주셨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뭐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종목 고르는 10단계 분석법이라고 첫 번째 책 주식 공부 우일완성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 책 이제 제가 사이다 경제에서 강의하는 신호등 종목 분석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재무적인 요소들을 가장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적자 기업은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적자 기업은 탈락시키고 재무 비율이 망가진 기업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PER이 너무 높은 기업들 그것도 과거의 실적 말고 미래의 실적 기준 PER이 좀 너무 버블인 기업도 좀 탈락시켜보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했던 그런 좀 리스크 있는 기업들도 좀 탈락시켜보자. 대신 좀 매력적인 종목도 잡아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흑자이면서 매출 증가세가 크게 느는 실적 개선 기업들, 미래의 실적 기준 PER이 낮은 기업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들은 좀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을 찾는데 리스크가 낮은 거는 아무래도 적자 기업 그리고 부실한 기업들, 부채 비율이 높거나 당자 비율이 너무 낮은 이런 기업들은 탈락. 여기에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최근 3년 내에 했던 그러니까 보통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탈락시키고 대신 저평가에서 PER이 좀 낮거나 그것도 미래의 실적 기준 그다음에 시가 배당률이 저는 한 8% 이상인 기업들을 사서 좀 버텨보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평가 기업을 고르는 기준 미래 PER이 매력적일 때 시가 배당률이 매력적일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팔아라. 즉 주가가 오르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치 투자의 기본을 좀 하자. 여기에 테마주라면 여기에 더해서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작은 테마주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강한 강세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마의 어떤 강도나 그다음에 테마의 경험치들, 과거의 경험치들이 쌓이면 이것들을 좀 기억하자. 침대는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십 년대를 거치면서. 그쵸. 이게 이제 우리 뇌리에 박힌 거예요. 왜냐면 침대는 침대인데 침대가 과학이라니.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학습 효과, 테마의 어떤 학습 효과가 계속 축적돼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거야. 북한이 열병식을 밤에 하면 이제 내일 아침에 방산주 빅텍이 급등하겠는데 라고 사람들은 그냥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학습 효과 경험치도 좀 기억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네. 그 돈 잘 벌고 네네. PR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시가 배당률 높고 네네.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주 네네네.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시장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 올라. 네네. 즉 상대적으로 뭔가 기다리는 기간이 좀 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혹시 버티는 그런 뭐 요령이라든지 혹시 뭐 그래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책에도 들어있는데 433 전법이라고요. 축구 코치가 되라. 축구 감독이 되라. 그래서 한 40% 정도는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지금 당장 화끈한 종목들, 지금 당장 화끈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뭐 경기 민감주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화끈한 사실 경기 민감주는 최근 화끈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화끈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최근 화끈한 종목들을 한 40% 정도 다 보고요. 앞으로 화끈한 종목들 그런 것들은 한 30%. 그러면 앞으로 화끈한 종목들은 저는 미드필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축구에. 축구 딱.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최종 공격수들은 앞에서 이제 열심히 공격해야 되는 거고요. 미드필더진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도 있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저는 배당주들, 고배당주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형성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공격형 미드필더진은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성장주들이 막 공격하고 있으면 경기 민감주들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비수는 현금. 그래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 배당주가 이 수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4-3-3. 아니 근데 이제 나는 너무 공격수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공격수를 2, 뭐 미드필더진을 3, 수비수를 5.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강세장이다. 이게 강세장의 버블의 끝에 왔다. 그러면 뭐 2, 3, 5든지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어찌됐든 지금같이 변동성 장세에는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6전법 20%, 40%, 60% 여기 최전방 공격수가 막 했는데 태클 걸려서 부상 입어서 마이너스 20%야. 현금을 줘. 그럼 현금이 여기 휙 날아가서 이 마이너스 20%를 치료해서 마이너스 10%가 된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여기 현금 서포트도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 포션을 좀 조정해가면서 나는 축구 감독인데 나는 수비형이야. 보수적인 감독이야. 난 수비에 치중해. 이럴 수도 있고요. 난 먹고 죽어도 공격이야. 공격 앞으로 하되 분명히 중요한 건 현금을 꼭 보유해라. 그래서 현금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배분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건 어떻게 했느냐.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주식하고 이 머리 쥐어 싸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전 손해가 즐겁다. 왜냐 나는 수비수가 있거든. 네,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저 골키퍼 대헤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고요. 배당주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보 투자자는 한 50% 이상은 배당주를 담아서 미드필더진을 좀 강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듣다 보니까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